C2 25W 인증까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0에서 50까지는 32분 19초가 걸렸습니다. 팬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75%에서는 후면 38.5도,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9월 말에 벨킨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셔서 벨킨 신제품 설명을 한번 갔다 왔는데, 설명회와 함께 이렇게 벨킨의 신제품들을 직접 써보라고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벨킨의 새로운 C2 25W 무선 충전기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가운데에 있는 모델이 이번 신제품 라인의 가장 프리미엄 라인인 벨킨 울트라 차지 프로 3-in-1 모델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울트라 차지 2-in-1 폴더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폰 스트랩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울트라 차지 프로가 오늘 영상의 가장 메인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트라 차지 프로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C2 25W 인증까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C2 25W가 서드파티 브랜드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벨킨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 16 시리즈, 그 다음에 아이폰 17 시리즈 또는 구글 픽셀 10 프로 XL을 쓰고 계신다 라는 분들께서는 멀티 C2 25W 무선 충전기는 정말 유일합니다, 거의. 그러면서 애플워치 충전 당연히 되고요. 여기 5W 충전도 추가로 지원되고, 이따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액티브 쿨링 테크놀로지 빌트인 팬 이렇게 써있잖아요. 25W 무선 충전을 하면서 발열이 심해질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 작동하는 팬을 통해서 쿨링을 강화했기 때문에 발열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벨킨에서 이 팬이 들어간 쿨링 기능을 7부스트 액티브 쿨링이라고 하는데, 7부스트 액티브 쿨링은 울트라 차지 라인업 중에서도 울트라 차지 프로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따가 더 보여드릴 울트라 차지 2-in-1 폴더블 뿐만 아니라 3-in-1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차지 패시브 쿨링만 들어가 있다 라는 점이 울트라 차지 라인업 중에서도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제가 들은 바로는 벨킨의 7부스트 시스템이 펠티어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벨킨에서는 펠티어 소재를 썼을 때 무조건 펠티어는 팬이 필요하기도 하고 수증기가 은결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펠티어가 아닌 독자적인 소재를 통해서 쿨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뒤에 쿨링 팬이 실제로 있고요. 이 쿨링 팬을 통해서 7부스트의 패시브 쿨링과 함께 실제로 돌아가는 팬까지 어우러져서 액티브 쿨링으로 지금 무선 충전 발열을 잡아버리겠다 라는 건데, 이 액티브 쿨링이 아이폰 17이나 아이폰 16처럼 C2 25W가 폰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기 연결했을 때 폰의 발열 상태, 배터리 충전 상태 이런 걸 폰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팬 속도나 팬 온오프를 알아서 지능적으로 조절해준다 라고 하고요. 갤럭시 S25 시리즈처럼 폰 케이스를 통한 C2 레디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무선 충전만 지원하는 경우에는 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없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 양,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출력 와트 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만 팬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아이폰 17 기본 모델을 여기다가 부착해 놓고 바로 충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팬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충전 안 하고 있을 때는 팬이 이렇게 멈춰 있었죠. 이 팬 블레이드가 그대로 멈춰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팬이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팬 돌아가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액티브 팬만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팬이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소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썼을 때 소음이 그렇게 귀에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저는 컴퓨터 책상에 놓고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컴퓨터 팬 소음에 울트라 차지 프로의 팬 소리는 충분히 묻히는 그 정도의 소음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나는 그 정도의 소음도 듣기 싫다, 아니면 침대 옆에 머리맡에 두고 쓰시는 경우에는 잘 때 이제 팬 돌아가는 소음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케이블 꽂는데 왼쪽에 팬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팬을 지금 끈 상태로 바꿔주면은 바로 이렇게 팬이 멈추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울트라 차지 일반 라인들과 동일하게 7부스트 패시브 쿨링만 동작을 하고 액티브 쿨링은 잠깐 꺼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웬만해서는 그래도 팬 켜고 쓰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발열이 확실하게 얘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귀에 가까이 대고 들어도 팬 소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팬 소음 지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들어보셔도 기본 상태 녹음된 순정 그 상태로는 거의 안 들리실 것 같고, 제가 데시벨을 좀 높여서 들려드려도 요 정도밖에 안 들리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폰 17을 실제로 0%부터 100%까지 한번 충전을 시켜봤는데요. 일단 0에서 50까지는 32분 19초가 걸렸습니다. 이게 공식 사이트 상에서는 아이폰 16 기준으로 25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폰 17은 조금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0분 정도 만에 50% 충전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0에서 80%까지는 1시간 7분 20초가
소요가 됐고 100%까지는 1시간 48분 26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0에서 50만큼 가는 것보다 0에서 100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보니까 0에서 62%까지는 출력이 20W 이상 쭉쭉쭉쭉 나가요. 그런데 62%부터 92%까지는 한 8W에서 12W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많이 출력이 낮아지고요. 92%에서 100%까지 가면서 점점 이제 7W, 3W, 2W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였다 보니까 초반에는 엄청 빠르게 되긴 하는데 유선 충전과 비슷하게 완충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출력이 낮아지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액티브 쿨링이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발열이 얼마나 덜한지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25% 단위로 발열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25% 충전됐을 때는 충전 코일이 있는 후면 정중앙이 39.4도, 아이폰 17 전면 온도가 36.2도였고요. 50%에서는 후면 39.1도, 전면 36.7도, 75%에서는 후면 38.5도, 전면 35.8도였고요. 100%가 되고 나서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나니까 후면 31.6도, 전면 31.3도, 그 다음에 충전기 패드 부분도 31.3도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선 충전보다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휴대폰 발열이 더 심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무선 충전의 최대 출력도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액티브 쿨링이 들어갔다 보니까 발열도 폰을 만졌을 때 뜨끈뜨끈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무선 충전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C2 25W인데 그래서 확실히 쿨링 들어간 게 유의미하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C2 25W는 지원이 안 되지만 그래도 C2 레디가 지원되고 있는 S20 울트라도 한번 충전을 해봤어요. 0에서 50%까지는 55분 51초, 80%까지는 1시간 30분 26초, 완충까지는 2시간 1분 3초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용량 차이가 확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출력 와트는 C와트가 더 낮다 보니까 충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S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력이 낮아서 그런 건지 최대 출력 15W가 0%에서 86%까지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86에서 90%까지는 한 18W에서 점점 떨어져서 한 10W대 유지가 됐고 90에서 100%는 이제 10W 밑으로 점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 출력 유지 구간이 이 쿨링팬이 있어서인지 완충에 가까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S25 울트라는 완충 직후에 한번 온도를 재봤는데요. 후면이 38.1도, 디스플레이 전면이 37.4도, 충전기 패드도 37.5도였기 때문에 갤럭시 역시 쿨링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원래 갤럭시 무선 충전도 발열 때문에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출력도 쭉 유지가 잘 되면서 폰을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쿨링이 잘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무선 충전 성능은 지금 벨킨의 울트라 차지 프로만큼 잘 나오는 충전기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력도 오랫동안 잘 뽑아주고요. 쿨링도 잘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도 적고요. 지금 보시면 폰 충전부는 각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요. 쭉 눕히면은 이렇게 천장을 완전하게 바라보게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돌리게 되면은 스탠바이 모드도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천장으로 올리더라도 올리면 이제 풀리네요. 올리면 풀리고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지금 제공받은 이 컬러는 차콜인데 이 휴대폰 충전 부분도 실리콘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받침대 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인 5W 충전부 같은 경우에도 다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충전할 때 뭐 생폰으로 쓰든 케이스를 쓰든 이 뒷면에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워치 충전부가 있는데 이거는 애플워치 전용입니다. 이렇게 갤럭시 워치는 올려놔봤자 극이 안 맞기도 하고요. 애초에 충전 자체도 안 되고요. 여기 5W 충전부에도 갤럭시 워치가 충전이 지원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갤럭시 워치 유저로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여기 애플워치 전용 충전부 같은 경우에는 애플워치 7부터 고속 충전도 지원되고 있고요. 일반 무선 충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대 5W까지 지원된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에어팟만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갤럭시 버즈 3 프로인데요. 버즈 3 프로도 이렇게 얹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충전 중인 거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참고로 지금 이 케이블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케이블도 괜찮은 게 1.5W의 C2C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 브레이디드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충전기도 벨킨의 45W GAN PD 충전기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갤럭시 워치 유저로서 워치 충전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메인 무선 충전기를 지금 벨킨 울트라 차지 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삼성 3인원 충전기는 잠깐 서랍장에 처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울트라 차지 프로 말고 울트라 차지 폴더블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이거는 확실히 책상에 올려두고 쓰는 느낌보다는 여행용, 출장용, 휴대용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합니다. 이게 확실히 진짜 가벼워요. 무게를 보여드리면 149g밖에 안 합니다. 아이폰 17이 177g이잖아요. 이것보다도 30g 정도 더 가벼운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울트라 차지 프로, 이거랑 비교하게 되면은 울트라 차지 프로는 550g이나 나가기 때문에 이게 밑바닥이 확실히 묵직해요.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확실히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정말 휴대하기가 편하고요. 울트라 차지 2인원 폴더블에도 동일하게 벨킨 40W PD 충전기 제공되고 있고요. 얘도 1.5W 케이블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브레이디드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고무 케이블이다 라는 점, 요거는 조금 차이점입니다. 이게 비슷한 모양의 3인원 폴더블도 있는데 저는 이 2인원 폴더블이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입력 받는 C타입 포트예요. 그런데 측면에 출력용 C타입 포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폰 충전부 하나, 그 다음에 일반 5W 충전부 하나, 이렇게 해서 2in1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C타입으로 5W까지 출력되는 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갤럭시 워치 충전 독처럼 별도의 충전기를 또 여기 연결을 해서 3in1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벨킨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워치가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갤럭시 워치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벨킨을 쓰고 싶어도 이 갤럭시 워치 때문에 조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안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제가 어떤 워치를 쓰든 상관없이 이 케이블만 꽂아주면 되니까 더 넓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갤럭시 워치뿐만 아니라 미밴드를 쓰시든 어메이즈 핏빗을 쓰시든 가민 워치를 쓰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C타입으로 연결되는 충전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먼저 갤럭시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버즈부터 올려줄게요. 여기에 추가로 갤럭시 워치 충전독을 얹어서 갤럭시 워치 5까지 충전을 이렇게 하면은 애플의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벨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갤럭시 3in1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유저분들께서도 울트라 차지 2in1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덜하고 이거는 바로 사도 되겠다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갤럭시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갤럭시도 지원될지 모르는 C2 25W도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갤럭시 워치도 이렇게 충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벨킨이 이 액세서리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한 게 티가 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폴더블이다 보니까 추가 액세서리를 꼭 무선 충전으로 쓰고 싶으면은 폰 각도를 무조건 드러놔줘야 되고요. 폰만 충전할 때는 이렇게 완전 눕혀서 무선 충전 패드처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폰 각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요 정도까지는 한 60도 정도는 올라와 주고요. S25 울트라가 굉장히 큰 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세웠을 때 폰이 바닥에 닿지는 않습니다. 높이랑 딱 적절하게 비율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25W 출력까지 지원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25W가 지원되는 아이폰 17, 아이폰 16을 충전하게 되면은 최대 20W로 충전이 되는 거고요. 7부스트 패시브 쿨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팬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울트라 차지 프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무선 충전기보다는 조금 더 발열에 있어서는 신경을 썼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벨킨의 C2 25W 멀티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울트라 차지 프로도 둘러봤고요. 울트라 차지 2in1 폴더블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저는 울트라 차지 프로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 울트라 차지 2in1의 이 USB-C 포트 하나 더 있는 것 덕분에 울트라 차지 2in1 폴더블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바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